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 저렴합니까? 그냥 가입하셨다고요? 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본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흑백보험의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다 보니 당연히 가입들을 하시는데 운전자 보험은 선택사항이다 보니 에이,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운전했지만 사고 난 적 없어 라는 경험만 바탕으로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하시고 나중에 사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설령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 다 똑같겠지 하는 마음에 제대로 조건이나 내용도 확인 안 하시고 그냥 가입하셨다가 사고 나서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 운전자 보험을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 보장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참고로 25년 11월, 작년 12월이죠. 운전자 보험 담보 중 변호사 비용 축소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만큼 운전자 보험은 중요한 보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다른 차이점들도 있지만 보장 범위의 차이 정도만 잘 보시면 차이점은 크다라는 게 느껴질 텐데요. 자동차 보험은 대인대물 배상, 결국 사람이 다치는 병원비와 자동차가 파손되면 자동차 수리비가 보상되는 거라 민사적 책임보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운전자 보험은 물론 운전자가 가볍게 다치는 것도 보상을 하지만 무엇보다 12대 중과실 사고나 상해급수 1, 3급 같은 중상해일 경우 형사적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벌금, 형사 합의금이 보장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보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거고요. 잘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는 A보험회사의 운전자 보험 설계서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설계는 40세 남자, 직업급수 1급, 자가용 운전자 20년 납 20년 만기의 비갱신 설계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주황색 신호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모르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쪽 우회전 해오던 오토바이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속도는 빠르지 않았던 상태라 크게 부딪히진 않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다 보니 골절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자, 부상 등급은 7등급이 나왔고요. 중상해는 아니었지만 신호 위반이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였습니다. 당연히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병원비와 오토바이 파손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자동차 보험 할증 대상이 되면 되는데 과연 이걸로 끝일까요?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자, 그럼 당연히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이에 따라 검찰에 송치가 돼서 법원에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필요하죠? 바로 나를 변호해줄 변호사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설계서에 보시면 운전자 보험 3번 특약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변호사의 진술에 따라 검찰에 송치가 안 되거나 완화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가 없다면 과연 경찰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사를 받고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과연 온전한 삶이 가능할까요? 다만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동일한 조건은 아니고요. 언제 가입을 했고 어떤 보험회사로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변호사 비용의 금액이 작을 수도 있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보장이 안 되고 정식 재판에 가서만 변호사 선임을 했을 경우에 보장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어떤 보험회사는 변호사를 내가 직접 선임해서 수임료와 변호사 비용을 내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내용도 있고요. 어떤 보험회사는 전화 한 통으로 회사가 변호사를 직접 선임해주는 내용도 있으니까 이러한 차이점은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다시 예시한 사건으로 돌아올게요. 자, 다행히 이분이 운전자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조사를 잘 받았는데,
자, 문제는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여기서 합의금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당연히 성취되고 기소가 됐을 경우 불리해지겠죠. 왜? 12대 중과실 사고의 100% 과실 사고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합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2천만 원 바로 현금으로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합의금 과연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 가능할까요? 자, 물론 자동차 보험에 특약이 있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한도가 작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필요한 운전자 보험 특약이 설계서 4번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사 합의금인데요. A보험회사 26년 5월 기준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약관을 일부 발췌한 건데 보시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가입 금액 2억을 가입했을 경우 진단 주수에 따라 보장 금액이 달라지고요.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상 등급 7급의 진단 주수 8조가 나왔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2천만 원의 보장 금액이 적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분이 원하셨던 합의금도 2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운전자 보험 제대로 가입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변호사가 피해자와 잘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2천만 원의 합의를 한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청구해서 받으면 되는 거니까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자, 여기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언제 가입을 했느냐, 어떤 보험회사를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입 금액의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1억, 어떤 분들은 1억 3천, 어떤 분들은 심지어 2억이 아니라 2억 5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한도가 크면 당연히 상대방과 더 큰 금액을 가지고 합의할 수 있으니까 합의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보험료 10,000원대라고 해서 대충 가입하지 마시고요. 꼭 조건을 따져보시길 바라고요. 이게 바로 운전자 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제가 예시를 들었던 사건은 아주 가까운 분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사례를 만들어주신 분에게 영상을 통해서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요. 자, 지금 물론 이분 아주 잘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어떤 고통이 따를까? 마음은 불안하고 경찰서에서는 조사받으라고 하지. 조사받았더니 법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라고 하지. 피해자는 합의를 쉽게 당연히 안 해주려고 하죠. 나도 일은 해야 되는데 일은 손에 안 잡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한데 결과가 일주일 한 달 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몇 달의 시간이 걸리고. 다시 설계소로 돌아와서 5번, 6번 특약은 대인과 대물에 대한 벌금이 나왔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민식이법 들어보셨을 거예요. 2020년도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법인데 스쿨존 사고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될 수 있고 이럴 경우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어린이 사망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럴 경우 벌금 담보 가입이 되어 있어야 문제가 없겠죠. 자, 정리하면 3번, 4번, 5번, 6번까지 특약은 형사적 책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의 책임이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상의 책임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이다. 그러니까 각각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계서의 7번 특약인데요. 바로 자동차 부상치료비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부상 등급 1등급에서 14등급에 해당할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인데 1등급에 가까울수록 큰 부상이고요. 14등급에 가까울수록 경미한 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4등급을 보시면 단순 타박, 염좌라고 적혀 있어서 경미한 접촉사고일 경우 병원에 가셔서 진료보고 교통사고로 인해 염좌나 타박성이 인정된다면 30만 원 보장받을 수 있고요. 11급을 보시면 뇌진탕과 안면부 비골 골절 적혀 있죠. 접촉사고로 부딪혔는데 안면부를 창문에 부딪혀서 코뼈가 부러지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뇌진탕 증세가 있다면
11급에 해당돼서 60만 원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보장은 상대방이 아닌 내가 다쳤을 경우 보장받는 내용인데요. 이 보장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동차 보험은 과실 여부가 중요해서 내가 많이 다쳤다 하더라도 과실 여부에 따라서 내가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보장의 한계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100%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친 것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가해자면 보상이 안 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나의 운전자 보험을 검토하셔서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을 하시고 가장 많이 놓치는 보험금이 바로 이 자동차 부상치료비입니다. 왜? 경미한 염좌나 타박상도 보상이 가능하니까요. 변호사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은 큰 사고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는데 부상치료비는 특히 14급 같은 경우 단순 염좌나 타박상이라 크게 아프지도 않고 서로 합의해서 끝냈기 때문에 받을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최근 3년 이내에 나는 교통사고가 한 번이라도 난 적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검토를 정확하게 해드릴 거니까요. 위 번호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상치료비 또한 언제 가입을 했느냐에 따라 보장 금액은 다를 수 있고요. 다이렉트로 가입을 했느냐, 오프라인을 통해서 가입했느냐에 따라도 보장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운전자 보험 가입 안 하신 분들, 과연 운전자 보험은 필수 보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운전자 보험 저렴하다고 따져보지도 않고 대충 가지고 계신 분들, 보장 금액이 작게는 몇십만 원이지만 크게는 몇억 가지 되는 보험입니다. 과연 대충 가입하고 유지를 하시는 것이 맞으실까요? 상단에 카카오 아이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놓친 보험금은 없는지, 현재 한도에 맞게 잘 가입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드릴 거고요. 네이버 카페명에 흑백보험 검색하셔서 카페 들어오시면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 못 해드린 더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질문과 댓글 달아주시면 실시간으로 답을 드릴 거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자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